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오늘은 6.25 전쟁 기념일입니다. 우리 울산은 6.25 전쟁의 참화를 비켜갔는데요. 그런데 유일하게 북한 인민군과 전투를 치른 울산 내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에 북한 공산군이 기습적으로 침투했기 때문인데요. 울산 유일의 6.25 전적지,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울주군 온양읍에 6.25 전쟁과 관련한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와, 이제 진짜 덥네요, 선생님. 이 무더운 여름날 저희는 어디로 갑니까? 대운산으로 갑니다. 대운산. 대운산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길래요? 거기도 이제 우리 6.25 전쟁 때 이제 그 사온 그 현장입니다. 아니, 울산은 이 6.25 전쟁에서 비켜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대운산에서 6.25 전쟁이 일어났다고요? 예. 그 당시에 이제 그 인민군 폐장병들이 와서 이제 압력을 했죠. 들어와서. 왜 하필 대운산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일단은 그 사람들은 이제 첫째가 그 이제 이북 사람들, 특히 연면 사람들이거든. 옛날에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찰일에 신분상 발전하고 잘 어울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온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지리적으로 참 좋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동서남북이 다 마을입니다. 그래서 그 여기 이제 보급 투쟁이 용이하지요. 그리고 여기서 산 능선을 따라 부산으로 쫙 가서 부산에 이제 이래 한 바퀴 땡기고 오고 그랬어요. 그런 지리적인 좋은 여건 때문에 자리를 잡았다고 이래 보아집니다. 대운산 자락 상대마을 주차장에 기념탑이 서 있습니다. 6.25 전쟁의 흔적을 실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념탑이 바로 여기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07년에 이제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약 한 100명 갖고 빨치산들하고 그 토벌 작전을 한 20분 이상 했거든요. 하고 그분들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또 전사하신 분들 명단도 적혀가 있고, 그래서 지금 요 전적비가 남아 있는 겁니다. 다른 지역의 탑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전쟁 대운산 전투. 한국전쟁이라뇨? 뒤에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요? 예. 그 희생자분들 정말이네요?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아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요 이제 김상겸 씨라고 대운산 온양 출신 의용경찰관의 요 분이 요 상대 마을에 사는 분인데, 이분이 30여 년 전에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당시에 이제 요 도통골 그 전투에서 그 네 분이 순직을 했답니다. 네. 3월 26일 날 날짜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때 요 이제 운순경, 김순경, 그 다음에 요 보시면 그 배순경, 그 다음에 요 김어경이죠. 이 네 분이 이제 그 순직을 했는데 빨치산들하고 이제 총에 이제 맞아가지고, 그때 현장에 두 분은 이제 적사하시고, 그 바로 현장에서 이제 숨지시고, 그리고 약 한 50명쯤 경찰이 이제 투입이 됐는데 그분들이 다 죽지는 않고, 그 네 분이 순직을 했던 게 여기 역사 요 비석 이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낙동강 전선도 아닌데 인민군과 싸워서 전사한 분들이 이렇게 계시네요. 그렇죠. 이제 그분 이제 빨치산들이 인민군 정규군 출신입니다. 그 김용구라는 인물은 이제 그 인민군 중위라 그랬어요. 중위. 그러고 이제 원래 그 조선 의용대 출신인데 그 정규군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는 이제 북한군 이제 소장 칭호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별 원스타죠. 그럴 정도로 이 사람이 이제 그 여기서 지도를 해가지고 그 직접 이제 이제 이 사람들하고 우리 국군 측하고 싸운 거죠. 경찰하고. 물밀듯이 쳐들어오는 인민군들은 낙동강 서부전선과 경주 안강에 막혔습니다. 그래서 울산은 안전했는데요. 대운산 자락 마을들은 인민군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이곳 주변 마을에서도 피해가 많았다면서요? 그렇죠. 이 마을마다 내려와서 이제 그 보급 투쟁을 했잖아요. 그 자기들 이제 80명이 먹고 살라 그러면 식량이 있고 소가 이제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사방에 이 마을이 쫙 깔렸잖아요. 이 운하리 마을, 특히 요 상대 마을, 이 마을이 이제 집중 이제 대상이 되었고, 저쪽에 이제 넘어가면 이제 그 장안면, 기장 장안 쪽에도 많이 이제 습격을 했고, 또 이리 넘으면 서창이거든요. 서창. 그 사mol이 서창이니까 그쪽도 이제 아마 그 내려가서 많이 이제 그 기습을 해가지고
생명의 문제니까 아무리 싸워도 소를 한두 마리 꼭 가지고 갔대. 예, 소는 지가 지발로 걸어서 산을 올라갈 수 있으니까 나머지 살까면 무거워서 못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가져와서 이제 그 빨치산대 그걸 먹고 이제 한 달 좀 버티고 또 떨어지면 또 내려와. 이곳 마을 중학생 2명이 납치되기도 했다면서요. 아, 그 유명한 사건인데 그 중학생이 이제 인근에 말해서 이제 납치가 됐고 그 다음에 21명의 그 울산 공고생들, 지금 울산 공고입니다. 당시 울산 농업학교인데 21명이 이제 그 당시에 남로당 그 당원은 아니고 같이 이제 포섭이 조금 돼가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이 이제 경찰에서 그걸 잡으러 왔어요. 잡으러 와서 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겁을 먹고 21명이 이제 그 여기 이산으로 들어갔어요. 이 길로 들어갔어요. 가가지고 여기 그 당시 야산대라 그래가지고 그때 빨치산들 한 10몇 명이 여기 이제 준동을 하고 계신데 그 부대로 들어갔어요. 그 나중에 학부모들이 막 왔어요. 가지고 막 동씨가 아무개야 철수하고 불러 산을 온 산을 찾았다고 찾아 부르고 다니고 막 그래가지고 자기 자식을 찾으려 그랬지만 그때 일부는 좀 돌아왔는데 대부분 다 아마 이 산에서 아마 희생이 된 걸로 왜냐하면 이제 그래 빨치산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산으로 도망친 고등학생들, 그리고 인민군 패잔병들. 그들이 숨어 들어간 곳은 바로 대운산 도통골입니다. 선생님, 예, 예. 보기만 해도 이 한여름 예. 더위가 싹 물러가는 것처럼 아, 예, 폭포가 이 너무 좋습니다. 시각과 청각이 정말 맑아지는 예, 예, 예. 기분인데요. 수목은 곧 공사 끝나요. 그래서 지금 이 공사 이제 이거 수목을 상징하는 폭포. 이름은 벽천폭포라고 푸를 벽자 하늘천자 벽천폭포 이래요. 끔찍할 줄 알았던 도통골. 얼마 전 개장한 수목원은 멋있게 단장도 했습니다. 숲이 무척 아름답더라고요. 치유의 숲이라는 이름과 참 잘 어울리게 이곳에 들어와서 걷는 것만으로도 그냥 막 힐링이 되는데요. 아, 그렇죠. 여기가 이제 우리 수목원의 핵심 지역입니다. 지금 요 도통국이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지금 안쪽까지 거의 한 1km 이상 더 남아 있거든요. 지금 여기 물이 굉장히 지금 물이 좀 말랐지만 비만 오면 물이 아주 넘쳐요. 그러면 이게 참 뭐 도를 닦을 마음이 절로 우러나는 도통곡이라고 그럽니다. 걷는 것만으로도 이 편백향이 쫙 나면서 와, 이 여름을 만끽하는 것과 동시에 진짜 이 스트레스가 한 방에 싹 날아가는 기분이 들어요. 예, 예, 옆에 그렇죠. 시냇물 소리도 정말 좋고요. 측백나무 숲을 걷는 기분이 남달랐는데요. 산책길이 잘 마련돼 있어서 더욱 좋았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도 이곳에 이렇게 나무가 많았나요? 아, 그렇죠. 옛날에 이제 그 조선시대, 뭐 신라, 고려, 조선시대 이 산에 나무가 참 많았어요. 오죽이나 나무가 많아서 일본 사람들이 감탄할 정도였으니까. 그 조선시대는 봉산, 그 나라에서 봉한 산입니다. 선제를 이제 얻기 위해서 그 산을 봉했어요. 여기서는 이제 해안강으로 연결되니까 이 선제 이동도 쉬웠고, 그래서 이 산에 있는 나무는 일체 손을 못 대게 했어요. 경상 좌병사가 이걸 보호를 했어요. 부산 수영에서 좌수사가 보호를 했습니다. 이곳에 수목원이 들어설 만한 이유가 있었네요. 이 대운산이 나무가 정말 풍부한 그런 산이었네요. 아, 그렇죠. 이 나무가 보세요. 이게 뭔가 신비한 전설이 일어나는 계곡같이 같잖아요. 아름답고 신비스럽고. 그래 중요한 건 소나무가 별로 없어요. 이 산에. 왜 없냐면 그 조선 말에 이제 그 배고픈 시절에 그 사람들이 와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제 먹다 보니까 소나무가 다 말라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란 게 이제 떡갈나무, 여기 이제 상수리 나무, 졸참 이런 게 엄청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흥미로운 게 그 산들은 그런 나무는 불에 잘 타질 않아요. 살아남는다고요. 소나무와 달라서.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이 산에 산불이 이제 나도 걱정을 안 했다고 사람들이. 아, 그 산에 산불은 소나무도 없으니까 그 뭐 탈 거 없다고. 그 말이 맞아. 그래, 그 뒤에 이제 우리가 6.25 때 빨치산들 그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 나무에 이제 봄마다 불을 찔렀어요. 뭐 2월, 3월 되면 그 막 계속 불을 여러 번 찔렀는데도 이 불이 쫙 타가지고 올라가도 정상에 거의 다 가서는 꺼져버려. 저절로. 왜냐하면 소나무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뭐 덕을 받고. 이 아름다운 계곡에서 인민군과 전투가 있었습니다. 6.25 전쟁 최후의 전선이 이곳에 생긴 겁니다.
도통국 그 전투,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67년째인데 1952년 3월 26일 날 그 당시 오전에 이제 토불대가 여기 들어왔어요. 와가지고 그래서 그 경찰 50명이 이래 들어가는데 바로 저기입니다. 바로 저 위에서 이제 능선에 위에서 그 빨치산 한 10명이 그 숨어가 있었어요. 숨어가 있다가 총을 들고 있다가 딱 이 50명이 안으로 들어오자 이 계곡에 그대로 막 그 딱 콩복듯이 총을 쏴대가지고 그래 그 당시에 이제 두 명이 적사, 경찰 두 명이 적사하고 두 명은 이제 그 총을 맞고 이래 뛰쳐나와가지고 이제 마을로 달려가고 그래서 그 갔다 가면 자칫하면 그 경찰 50명이 전멸당할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 그 당시에 습격한 그 빨치산이 이제 김용구라는 인물이었고 그 밑에 자기 부하들 그때 거의 뭐 토벌이 다 돼가지고 80명이 한 10명으로 줄었어요. 줄어가지고 마지막 발악입니다. 그 사람들이. 영남 알프스 빨치산 해방구, 아미산 전투, 그리고 대운산의 인민군 패장병 전투까지 울산도 결국 동족 상잔의 비극에서 비켜나지 못했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우리 동족 상잔의 비극 6.25 전쟁일인데요. 6.25 전쟁은 울산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6.25 울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의 그 아주 비극이잖아요. 어찌 보면 부끄러운 겁니다. 동족 상잔, 우리 민족끼리 서로 죽이는 거는 그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없애느냐? 그거는 이제 손자병법에 부전이 구린지병이라는 말이 있어요. 서로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굴복시키느냐? 유비무환. 우리가 항상 철저히 전쟁을 대비해야 그래서 적도 쳐들어오지 않고 우리가 안전하다는 거죠. 뭐 그런 걸 오늘 6.25를 맞이해서 마지막 소회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공짜로 주어지는 자유는 없습니다. 69년 전 이 땅에서 벌어진 비극 6.25 전쟁. 다시는 없었으면 간절히 염원합니다.